정말 요즘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뭐 자영업자들 힘든 시기고 우리 화가님들도 힘든 시기고 모두가 다 슬기롭게 다 편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 그림 그리시는 많은 분들은 주변을 살펴보면 참 부러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술시장을 언제를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면요, 와, 그림 잘 파는 갤러리, 작품 잘 팔리는 화가님들 많이 봅니다. 정말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아트페어 현장에 가면요, 레드단 붙이죠. 빨간 딱지라고 하죠. 그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여러 수십 개 붙어 있으면 참 부럽습니다. 와, 저 갤러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 화가 어떤 그림이길래 저렇게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모자란 것 같고, 화가 입장에도 그렇잖아요. 내 작품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 같은데 작품 좀 떨어지는데 저게 왜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거나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도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못내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23회차 박정수입니다.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아서 벌써 한 달이 훌쩍 다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들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더 좋은 날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부럽기 짝이 없는 잘 나가는 예술가와 그 언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마케팅 얘기죠. 왜 이런 어떤 마케팅을 할게 저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미술만평의 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활약을 한 게 1992년이었죠. 그때 활약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만 3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안에 온갖 일 많았었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야 될 일, 살게 당하는 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해보면요, 화가 활동을 처음 저와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도 활발하게 미술시장에서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름은 묻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서로의 관계가 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사람 아직 안 떴어,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별로인데 작품도 그다지인데 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계잖아요. 내 그림보다 못한 데라고 할 수 있으니까. 30년 정도 지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만나는 분들도요, 가끔씩 그럽니다. 화가분들이 그러죠. 지금 많이 하는데 나 좀 키워줘. 그럽니다. 나 좀 키워줘. 그럼 이런 대답을 하죠. 무슨 말씀을요. 나도 아직 못 컸는데요. 어떻게 키워요? 키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부터 키워주세요. 말을 받아치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맞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지나가는 시간과 경험과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누구 하나가 잘 돼서 키우자고 해서 그렇게 뜨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요 분들, 한 네댓 분, 서너 분을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면요, 첫 개인전이나 두 번째 개인전, 혹은 20대 초반에 만났거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났던 분들 생각해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잘 나가는 경우는 없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 같고요. 이유나 조건 등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보편성으로 드러난다면은 미술 마케팅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무엇을 정확히 특정화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된 화가와 미술시장에 있어서의 공통점, 관련성,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특화되거나 체계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분들 만났죠. 다들 보면요. 정말 특징적인 게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요. 뜬 화가들, 그냥 소위 말 잘 팔리는 화가들 네 대본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내 그림을 어떤 경위를 해서 소장을 갖게 되었고 다른 갤러리 누구를 만나고 이러한 정말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기억하고자 노력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작품을 구매한 고객인지 얼굴만 보고 알아채기 힘듭니다. 소장님 작품에 대해서도 이분들은요 감상을 표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도 알아채더라고요. 이분들 특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잘 나가시는 분들 기억력 정말 좋아요. 이래서 이미지 기억력이 좋으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로는요,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낯선 상태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날이거나 그 다음날이거나 작품을 들고 방문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현재 잘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화가로서 자기 애만큼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작품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렸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그렸다는 애정 표현, 각 작품에 대한 애정 표현이 강합니다. 각 작품마다 그려진 이유가 각기 달랐습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 있죠. 몇 점을 보면 나머지 그림 다 볼 필요 없어.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서너 점을 보면 각기 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더 보고 싶어지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분들은요, 개인적인 거나 미술계에 있었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소한 사회활동, 좋은 일, 슬픈 이런 것들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갤러리스트로서 그의 작품이 탄생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품을 고객에게 소개할 때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은 작품이라고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트 마케팅이라는 것은 갤러리가 하거나 작가가 하거나 하는 독립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와 갤러리와 사회 상황과 미술 애호인들의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키워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번째로는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그 작품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작품을 한마디씩 거론해가지고 SNS에 올렸거든요. 이한점의 작품에서라는 이런 꼭지라든가, 오늘 만난 화가들 꼭지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거나 해서 많이 알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만, 화가가 SNS에 노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갤러리스트가 노출하는 것은 종류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작품 공모전하면서 특전 그려가지고 SNS 홍보 이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특전이 아니라 당연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활 돌아신 것 같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건 좀 공통적인 문제라고나 할까요? 고객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화가와 갤러리에 서로 예전엔 그랬죠.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면요, 이 작품을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출되기 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노출시키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고객과 대다수의 예술가를 매칭시켰던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던 고객을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화가와 갤러리가 서먹해지니까 고객도 함께 서로 서먹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함께 자랄 수 있는 상태가 쭉 이어지면 되는데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요. 쭉 이어지는 것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좀 그냥 이 고객과 화가와 갤러리스트와 상황이 네 가지 어떤 조건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영속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저랑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늘 저도 이렇게 이 갤러리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듯이 저랑 현재 뜨문뜨문 만나고 지내시는 좀 다른 화가님들도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많은 많은 분들을 만났었죠. 이게 다음은 또 지금 6번째쯤 되나요? 사회 분위기도 함께 동승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지내오면서 소위 말하는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화가와 고객과 갤러리가 동시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시대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다고 어느 순간에 미술시장이 호황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입니다. 애초에 작품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두는 애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아트페어나 이러한 미술 행사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각기 모르던 고객들이 어느 순간 서로 안면을 트면서 같은 화가에 대한 작품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근데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소위 부자 화가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본인의 작업실에서 아니면 잘 나가는 갤러리 같은 경우에 자기 갤러리에서 고객들을 초청해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면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좀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만 차근차근 조금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단위적으로 봐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좀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보니까 좀 문제이긴 해요. 여기에 또 6번째 조금 더 하나 더 붙일까요? 여기에 덧붙인다면 전시 공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웅장한 고급 공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수화랑이 국립현대미술관 뒤에 지하에 있을 때 이 실평수가 6평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젊은 예술가들의 해방구였고 초보 컬렉터들이 많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좀 아쉽다면 그런 부분들이죠. 고객은 미술관 고객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혼자 와서 이야기하고 작품에 대해서 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수용하기에 거기는 불편했었죠. 지금은 조금씩 현재 인사동 옮긴 여기서는 좀 오전 시간에 이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또 화가들도 지금 현재는 방문을 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드는데 이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좀 거시기한데 그림 그리는 화가님들이 소위 말하는 초보 때, 초기 때는 화가의 작품을, 본인의 작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남발하거나 공짜로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소중한 분을 만나면은 선물을 준다거나 갤러리스트를 만나면 소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 재능을 좀 제공한다거나 재능 기부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또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자유롭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증도 있었지만 저는 기증은 잘 안 받으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스스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갤러리에 맡기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입장이 반대가 되죠. 저도 지금 예전에 거기 시작했던 꽤 많은 분들 전화하고 전화하면요. 선생님 잘 지내시나 인사부터 하고 혹 작품 있어요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화가로서 지켜야 할 자존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뜨면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뜬 화가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잘 팔리는 화가들은요.
스타 기질이 있으면서 늘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림, 시리즈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각기 그림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세계를 가집니다. 그래도 본인이 그리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의 자기 세계는 말하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시리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갤러리스트와 인간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갤러리에서는 작품을 늘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객과 예술가와 갤러리 사이에서 공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도 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뜨면은 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예술성과 예술세계와 화가의 자존과 그동안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화가와 작품이 다르죠. 화가 따로 작품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갤러리스트와 갤러리도 또 다릅니다. 서로 각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죠.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라는 게 있어요. 취향과 성향은 정말 다릅니다. 아트페어 참가해보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갤러리스트로서 30년을 경험해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하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깊게 들어주심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